이슈 코너가 남았는데요. 이 세 번 코스를 우리에게 가까운 현실에 맞춰볼까 합니다. 코스모스님은 공유제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하고 매일 활동하는 여기 문탁 네트워크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도 그러실 테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가까운 현실 속에서 공유인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탁 내부에서도 공부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 입장을 오영님과 요요님이 4개의 유형으로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분석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요요입니다. 고영입니다. 보시죠. 저희는 공유지와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 그 유형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2개의 축을 만들었어요. 먼저 세로 축을 보시겠습니다. 세로 축은 의미의 축입니다. 이게 공유지에 의미가 많다. 그러면 이 미가 되겠죠. 플러스 쪽이. 근데 의미가 제한적이다. 없는 사람은 여기 안 옵니다. 제한적이다. 나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로고 가로축을 보시면 일상에서의 관여도로 나누어 봤습니다. 플러스 쪽으로 오면 많은 관여를 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제한적인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여기가 저희가 1분면 2, 3, 4 임의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각각의 유형마다 공유지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주 달라지겠죠. 그 점을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것은 3분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노란색은 이제 3분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미 부여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일상에서의 관여도가 낮은 그런 경우이겠죠. 제가 이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문탁을 알기 전에는 공부를 할 곳이, 배당한 곳이 없어서 참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는 비용으로 좋은 강좌도 듣고 세미나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반가웠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세미나도 재미있고 분위기도 좋은데 자꾸 뭘 같이 하자고 하는 게 불편하네요. 선수나 단방송 같은 건 각자 사정에 따라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게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야지 세미나 회원들이 일일이 맡아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매번 밥단번고 돌릴 때마다 어찌나 눈치가 보이는지 어떨 때는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분야학교 나간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야 세미나비 다닥다닥 내고 자기 세미나에 잘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탁이 좀 더 편안한 곳이 되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사실 문탁도 저처럼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져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유형 이해가 가시죠? 네.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쿨한 기브 앤 테이크형입니다. 그런데 만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 힘든 세상에서 잠시 쉬러 공부하러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진행을 이제 시켜봐야 되는 거죠. 만일에 문탁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로 이런 유형이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탁은 아마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저희가 읽은 책 중에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이 나와요. 그 이론을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지를 자신에게 좋을 대로만 이용하려고 하면 공유지는 황폐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은 원래 이 공유화 혹은 공유지는 지속 불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건 사유화, 시장의 원리밖에 없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은 원래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유하라거나 공유지라거나 이런 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인간이 그런 존재일까?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면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2분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면은 의미 부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의 관여도는 낮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문탁이 참 멋진 곳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한다. 그리고 새롭게 경험하는 것도 많고요. 그동안 다만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웠는데 여기 와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책도 읽으면서 능력이 쑥쑥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한 점도 있어요. 하고 싶은 세미나나 활동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싶을 때 다른 일들을 요구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박상원 하지만 매번 그렇게 표를 돌리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물론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있어 이 공간이 유지되는 것이니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유지가 1순위일 순 없잖아요. 저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아주 호소력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뭔가 끌려가는 느낌인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분면에 이제 사람이 많죠. 자, 이런 분들을 저는 자아실현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만일 문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실현형에 몰려있고 여기 이렇게 조금씩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분들은 개인의 의미를 가장 중심에 두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공유지를 돌보는 일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탁은 공유지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분배하는 그런 사무국이나 플랫폼처럼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3분면과 비교를 해보면 이 3분면이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교환 관계를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 2분면은 공적 서비스 기관인 공공도서관이나 아니면 플랫폼처럼 이 문탁을 필요한 영역에서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활용하고 또 그럴 때 편안함을 느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분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면은 이 의미 부여도 아주 높고 일상에서의 관여도도 아주 높은 경우입니다. 자, 기대되시죠? 저에게는 문탁이 뭐랄까 제 삶의 토대, 터전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공유지란 사적 소유도 공적 소유도 아닌 공유와의 가능성을 실험해가는 곳이 아닐까요? 서로 마음을 모아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실험하는 곳 말이죠. 그런데 공통의 부를 만들고 운동과 정지의 리듬을 맞춰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각기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생각과 마음을 모으는 게 잘 안 되죠.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다 갈등을 빚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럴 때마다 능력 부족을 절감하곤 해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렁각시를 바라는 마음만 있고 공유지를 돌보는 데는 인색한 것 같아 속상할 때도 많죠. 네. 보이시나요? 이 머릿속에 꽉 들어있는 이 공유지에 관한 생각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분면이 되겠습니다. 이 1분면은 이 머릿속에 공유지가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저는 이제야 드디어 이 공유인이라고 할 만한 이상적인 모델이 나오나 이렇게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분석을 할 때도 이제 드디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이 표에서 보듯이 이 일분면에 모여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와의 경우와는 달리 공유화를 하려고 하거나 공유지를 잘 돌보려고 하는 이런 걸 주된 과제로, 1차적인 과제로 이렇게 설정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로 공통의 비전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또 결정한 것을 잘 집행하고 또 집행한 것을 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대안적인 틀을 만들어내려고 사람들이 애를 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잘해보려고 용어를 쓰다 보면 그 과정에서 또 이런저런 부딪힘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마음들을 한데 모으는 그런 또 내공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는 지금 일본면에 사람이 많죠. 일본면에 소수의 사람만 있게 되면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이런 경우입니다. 2분면, 3분면,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1분면에는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공유지를 돌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겠지만 이분들에 의해서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원성이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분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면은 의미 부여는 낮은데 일상에서의 관여도는 굉장히 높은 경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궁금하시죠? 네.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요즘 속이 참 시끄러워요. 처음에는 문탁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요.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재미있어서 거의 날마다 문탁을 드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가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사람도 좋아하고 부탁을 받으면 잘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널널하게 지내는데 꼭 저 같은 사람들만 정신없이 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걸 왜 하지?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요. 왜 하는지 의미 부여가 안 되니까 점점 힘만 들고 다 재미가 없어지네요. 그렇다고 가히 문탁을 갈기를 탁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제는 공부도 활동도 적당히 눈치껏 설렁설렁 해야 되나 싶죠. 네, 여기 표정이 있습니다. 하는 분이 아니시군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경우는 끊임없이 일에는 휘말리지만 마음은 오락가락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의미보다 관계 때문에 행복하고 또 어떤 때 이 관계가 삐걱거릴 때는 의미가 낮은 것 때문에 또 불행한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렇게 휘둘리는 상황이 계속되면 또 어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건드리지 마! 이런 강한 정념적 반응이 터져나올 수가 있어요. 만일에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대다수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상컨대 아마 여기저기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뒷담화가 번성하고 또 정념적인 반응과 분란이 끊이지 않겠죠. 아까 이 3분면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황폐해져 버리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많으면.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한다면 뭐 비극이고 뭐고 오기도 전에 내파가 일어나겠죠. 내부 분열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네 가지를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MBTI 검사하듯이 검사해가지고 누구만 들어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공유화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구축을 중심으로 4개의 입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탕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그룹핑할 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 안에도 동시에 여러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이 분석을 하신 두 분을 모시고 공효인으로 사고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희께 묻겠습니다. 4개의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오늘 너무 열연을 해주셔서 아니, 감동받았습니다. 실패해서 못하겠다더니. 실전을 알았어요. 특별히 공감 가는 목소리 있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다 있어서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4가지의 입장을 명확한 캐릭터로 이렇게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는 공유인이 멋진 것 같고 또 공유인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제 마음도 몸도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전적으로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동시에 공존하면서 어느 국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으로는 1분면에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실제로는 2분면으로 갔다가 다시 4분면으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상황에는 사실 1분면 근처에는 가지 못했고요. 계속 2, 3, 4분면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분면에서 공동체를 돌보던 친구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번 기회에 저의 변화와 친구들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을 보면 딱 1분면이다, 4분면이다 고정된 것으로 보지는 말자. 또 서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또 관계의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개인도 공동체도 계속 움직이는 어떤 동력학적인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공유인으로 되어간다는 게 사유와의 입장이 강한 3분면에서 1분면으로 옮아가는 것이라고 봐도 될지 1분면에 있으면 공유인이고 3분면에 있으면 공유인이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1분면에 있는 사람은 공유인으로 사고해야겠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사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3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화에 대해서 훨씬 더 회의적으로 그게 될까? 안 될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 1분면에 있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의 정체성에 고착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뭘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유화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1분면이냐 2분면이냐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어떤 방향성, 벡터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뭘 함께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배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 입장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태도 살피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모아야 될까 이거를 늘 자기의 과제로 생각하는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공유인 어디에 있든 계속 우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유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공유인으로 사고하라에서는 공유화 없이는 공유제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요님이 말한 그 움직임이 공유화를 향한 벡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공유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두 분의 이야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텍스트들과 저의 상황이 겹쳐서 공유화에 대해서 특히 좀 생각이 많았는데요. 제가 마주할 고민을 돌파할 단서가 공유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구체적인 현실에서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간극은
공유한을 이상적으로 바라고 또 믿고 싶지만 이제 그런 확신은 아직 없다. 뭐 그런 느낌이 들고요. 누군가가 공유하라고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가는 것하고 제 스스로 공유할 방식으로 제 일상을 채워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건데 지금껏 그걸 좀 착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말로 공유를 원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공유화란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오영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화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저절로 우리가 공유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적 소유의 세계에서 공통적인 것을 구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 좀 전에 브리핑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공유지 안에는 수많은 특이성들이 각자의 욕망을 가지고 그냥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또 최근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집에만 있으라고 하고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공유화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깊게 연루되어 있는가 이걸 또 새삼스럽게 깨닫는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뭐 결코 좋기만 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관계 맺으면서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또 함께하는 기쁨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인 것 같습니다. 더 개방적이고 더 능동적이고 더 유연해질수록 우리가 함께 있음의 힘과 함께 있음의 기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번 공부를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그리 선생님이 어셈블리에서 다중의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도 내일까지 하겠습니다.